자, 일단 외국인은 2월에 코스피를 무려 10조 원이나 매도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매도했어요. 그 물량 개인분들이 다 받아갔고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뭘 그렇게 많이 팔았냐?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저 정신없는 2월달 증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갑자기 뭐 증시가 후두둑 떨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고 일어나니까 전부 다 오르고 마감되어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좀 조정이 끝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이 증시 상승을 이끌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요. 그리고 시장은 금주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와 CPI에 현재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고용 보고서가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케빈 해시스는 미리 일축을 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라. 인구 증가율이 내려가고 생산 증가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미리 진통제를 놔줬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 발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신고가를 경신 중인 지수를 언급하며 현재는 상승 국면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페드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연준이 돈을 급하게 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는 등 방향을 결정하기까지에는 1년 정도 관망하고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도 또다시 진통제를 놔주는 모습입니다. 증시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증시가 살짝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요 소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란과의 분위기가 아직도 약간 애매하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뭐 핵협상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깔끔하게 해결되진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이 2000개다. 이게 너무나 강력한 카드라서 이란이랑 협상이 조금은 어려워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어제 이제 미국 해양청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중간중간 증시가 살짝 하락할 때 뭐 흥구석이라든지 흥하해운이라든지 대표적인 중동 지역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살짝 튀어오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빨리 이 부분도 빠르게 해결되어서 증시에 걸림돌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자, 이 부분은 기론들이 체크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월달이 중간 정도 또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좀 정신이 없죠.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막 위로도 아래로도 사이드카가 터지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와중에 외국인은 뭘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은 2월에 코스피를 무려 10조 원이나 매도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매도했어요. 그 물량 개인분들이 다 받아갔고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뭘 그렇게 많이 팔았냐? 역시나 삼성전자였습니다. 5조 원이나 매도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삼전 괜찮다, 삼전 좋은 주식이다,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업사이드를 생각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삼전보다 더 매력적인 주식이 이제는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한번 합쳐봤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좋다, 올해 완전 난리가 난다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닥의 시간이 온다. 그 두 개를 합치니까 야, 그러면은 이제 뭐 굳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고집하지 말고 소부장을 한번 터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업사이드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외국인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이 매도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10조 원이나 매도하는 이때 매수하는 기업들은 뭐가 있나 한번 봤더니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삼천당 제약, 효성중공업, LG전자, 하이브, 달바글로벌, 이러한 기업들을 순매수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위 4개 기업들의 차트를 한번 보자면은 이거 당연히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원전의 시대는 이제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조선, 방산 그런 친구들 몇 년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달린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최근 급등한 주식이고 섹터죠. 오른쪽으로 기어가다가 거토양
강력한 겉향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고, 그리고 셀트리온과 아모레퍼시픽도 비슷한 차트였습니다. 오른쪽으로 기어가다가 최근 이제 겉향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또 화장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음입니다. 20대는 해외 투자 산매경. 요즘 20대는 국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20대는 국장보다 해외 투자가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100만원 투자하면은 해외 증시에는 200만원을 투자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30대는 어떻습니까? 저 기릿이 속한 30대인데요. 국내와 해외가 비슷하다고 하네요. 5대5로 갈려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0대부터는 갈수록 국장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바로 남녀의 차이인데요. 기리분들, 남자가 몰빵을 많이 할까요? 여자가 몰빵을 많이 할까요? 역시나 남성분들이 몰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조금 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확실히 이런 걸 봤을 때 남자는 뭔가 한 번의 인생 역전을 하려는 그런 투자 스타일이 좀 강하며,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회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 남자는 내 주식을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보면 괜찮은데 결국은 여자보다 수익이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뭐 투자의 정답은 있겠냐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딱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적당한 분산 투자는 무조건 필요하고, 두 번째, 엉덩이 무겁게 한번 살 때 신중하게 사고 그거를 쭉 들고 가는 그런 인내심이 조금 더 주식 투자에 유리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크랩톤의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다시피 주봉, 주가 흐름 자체도 정말 안 좋은 모습인데요. 이 와중에 이제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줄하향 되었다고 합니다. 자, 삼성증권, DS투자증권의 목표가를 30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어제 어닝쇼크가 그 이유라고 합니다. 크래프톤에서는 일회성 비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지만 실적이 많이 아쉽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결국 크래프톤 이제 배틀그라운드 말고 새로운 게임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서브노티카2 출시가 올해 나오겠지만, 하지만 이제 패럴드 모바일이나 딩컴 투게더 이러한 게임이 내년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평가했고, 여기에 신한투자증권은 조금 호평을 했습니다. 게임사로서 매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까지 꺼내면서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도 않고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제시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크래프톤 매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일론 머스크 스마트폰 사업에도 진출. 일론 머스크가 정말 많은 걸 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시장에도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왜 스마트폰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스타링크와 결이 맞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나오면 좀 대단하긴 하죠. 우리는 지금 삼성폰을 사서 SKT통신사를 사용하며 쓰고 있는데, 하지만 스타링크 폰이 나오게 되면 그냥 사는 즉시 스타링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통신사에게는 악재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스타링크 폰은 테슬라 차량이나 옵티머스 등이랑 연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가 타는 차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거를 제어하는 스타링크 폰이 필수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관련 주식들을 저기 달로 보내버린 적이 있었는데 과연 스마트폰에도 그런 열풍이 불어올지 한번 계속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아이폰이 중국에서 잘 팔린 이유. 얼마 전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엄청난 실적을 자랑했다고 했죠. 그래서 저기선 그때 아니 뭐 AI 못하고 있는데 잘 팔고 있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온 이유가 중국에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올랐던 덕분인데,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왼쪽에 보이는 아이폰의 색상인데요. 주황색이 이 아이폰이 딱 에르메스를 연상시켰고, 그리고 지금 중국 명품 엄청 좋아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의 마음에 딱 들었다고 하는군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아이폰이 오렌지색을 에르메스 오렌지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며, 실제로 판매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아이폰의 매출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케이카 매출 영업이익 사상 최대. 저도 지금 제 차를 케이카에서 샀거든요. 벌써 그것도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케이카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작년 매출이 2.4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760억을 달성했고요. 참고로 시가총액은 7,300억으로 소매주 상태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절대 저평가는 아니죠. 자, 그렇다면 케이카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나고 봤더니 요즘 중고차 시장이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작년 중고차 등록 대수는 2.2% 감소했습니다. 시장이 축소되었죠.
하지만 케이카는 그 와중에 점유율 확대로 실적이 잘 나와서 일단 지금까지는 이거 회사가 잘하고 있구나 이러한 판단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시각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뛰어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슈퍼스타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 돈이 좀 없는 시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BTS 광화문에서 보자. BTS의 광화문 공연이 확정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까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최대 23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공연 언젠가 다음 달 21일 오후 8시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기름들이 한번 관심 있으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달 23일에 시작된다고 하고 다만 일반 무료 티켓이랑 아미 유료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한 티켓이 다르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요즘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BTS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살면서 BTS 공연은 한번 봐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약 버튼 한번 눌러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픈 AI 새 모델 출시. 오픈 AI의 월간 성장률이 10%를 넘어서면서 두 자릿수를 다시 회복했다고 합니다. 월간 성장률 10% 진짜 대단하군요. 그동안 클로드와 제미나이에게 좀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다시 코딩용 AI 모델을 출시하고 이용량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오픈 AI는 이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챗봇 모델도 출시한다고 하고 코딩용 모델인 5.3 코덱스의 챗봇 버전 혹은 작년 레드 코드를 발령하며 준비해온 모델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저 기릿은 요즘 제미나이만 쓰고 있습니다. 기름들은 어떤 AI를 많이 쓰고 계신가요? 다음입니다. 지난주 시황 정리 때 저렴이 위고비가 출시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봤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보노디스크 등이 막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하지만 노보노디스크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힘세너스가 바로 꼬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모방약 출시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약을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이 소식으로 노보노디스크는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LG노텍 옵티머스 눈 공급. LG노텍이 자화전자와 함께 미국 휴머노이드 기업에 생각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카메라 모듈 공급을 추진 중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협의는 꽤나 진전이 된 수준으로 상반기 내 수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그 기업은 연간 1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기업, 당연히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소식으로 오늘 이노텍과 자화전자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나중에 이게 구체화되면 그때 한 번 더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알파벳 100년 만기 회사채 소식. 알파벳이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고 합니다. 만기와 금리를 다르게 해서 7개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는 100년 만기 채권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 전 실적 발표에서 캐펙스 투자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 우려감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와중에 마이클 벌이 바로 등장했습니다.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던 적은 1997년 모토로라가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모토로라가 대단한 기업으로 불린 마지막 해였다고 경고를 했고 물론 모토로라랑 알파벳이랑 같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하지만 100년은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알파벳은 계속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산의 가축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